자, 그래서 말이죠. 네. 이 대목에서 그러면은 녹취를 하나가 우리가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른바 이 비선 로비설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도 담고 있는 건데 박정훈 대령과 김정민 변호사께서 2023년 8월 24일에 했던 통화 기록입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 내가 그래서 그 질문을 했다. 그러면 왜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대통령이 그렇게 왜 보도하는- 경례느냐? 아니 그 응. 왜 사단장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 그 예. 사전에 입력됐다라는 것을 아마 사령관하고도 막 그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사령관하고는 왜 대통령이 아마도 옆에서 사전에 입력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했다가 바로 보고하니까 바로 국방장관 돼 이렇게 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사령관하고 나눴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밤에 안보실에서 공식적 채널로 그 밤에 보고를 들어갔겠냐고요. 누가 전화라도 했겠어요? 아니 들어가서 아침에 쉬시는데 했겠지, 아침에. 네, 아침에 했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비선이 움직인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비선이 쉽게 대통령 관저하고도 컨택이 되는 비선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최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이제 그 전부터 임성근 사단장이 처벌될 가능성 이걸 인지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고 대화를 한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건 뭐 하나의 추정이었고요. 추정. 그때 이제 대통령 경로에 대해서 저도 처음 들었고 네, 네. 상당히 저도 놀랬고요. 정확하게 박 대령의 네. 멘트로 들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연유가 뭘까를 좀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네. 저는 계속 대통령이라면은 뭐 충분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면 자연스럽게 화를 낼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네. 또 뭔가 비선이 움직인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만약에 비선이 움직였다면 7월 30일 날 밤에 뭔가 대책이 있었을 것 같고요. 비선이 움직인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자발적 분노였다면 네. 경로였다면 네. 그 경로 이후에 대책이 강구돼야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후자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MBC에서 보도한 11시 45분의 통화가 네. 대통령의 경로를 전한 통화가 아니고 대통령의 경로는 좀 10시 20분경으로 앞으로 가 있고 네. 11시부터는 안보실 주관에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말도 있어요. 아. 그렇다면 그거는 로비인지는 분명치 않고요. 네. 뭔가 대통령이 그때 그 자리에서 스스로 화를 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11시부터 쭉 논의가 돼가지고 네. 아까 정종범 부사령관이 적어온 대부분의 지시사항이 11시 이후에 계속된 대책회의에서 만들어져서 네. 11시 45분에 전달된 거 아니냐. 그것도 타임테이블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7월 30일 밤에 이미 모종의 TF가 가동이 돼서 네. 여러 요소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미리 만들어 놓고 네. 대통령께도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리젝트한 그런 모양새인지 네. 아니면 대통령이 정말 11시 이전에 화를 내서 참모진도 전혀 예상 못하는 대통령의 경로였기 때문에 네. 급히 대책을 만들어서 한 건지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다. 네. 현재로서는. 그런데 네. 이제 이제 확률로 보면 네. 저는 여전히 7월 30일부터 움직인 거 아니냐. 아, 왜냐하면 이 11시 무렵에 대책회의를 만들었다면 너무 짧은 시간에 네. 상당히 완결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10가지 지시사항은요. 기본적으로 사법 영역을 다 커버하고 있어요.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이첩을 하고 하는. 네. 그다음에 언론에 대한 얘기가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 언론 브리핑의 얘기가 다 네. 들어가 있고요. 네. 또 사단장 휴가까지 아까 말한 대로 사단장 휴가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누군가의 휴가를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고 더군다나 8월 9일 일정까지 대통령 대통령의 일정까지. 여름 휴가 복귀 일정까지도 나름대로 그 안에 넣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11시에 모인 회의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지만 불과 45분 만에 회의에 네. 이렇게 전체 섹터를 딱 안으르는 이런 지시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건 한두 시간 안으로는 네, 불가능한. 그건 저는 좀 힘들지 않나. 아무리 그들이 그 영역에 뛰어난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네. 사태를 파악하고
네. 대안을 만들때 40분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요. 예. 자, 이제 이 녹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예, 첫 대목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박지원 대령이, 네. 대통령이 왜 그렇게 경로를 했을까? 그 왜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한 시점이 말이죠. 네. 지금은 이제 3월이지 않습니까? 네. 2024년. 네. 근데 2023년 8월에 이미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7월 31일로부터 하면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던 시점에서 이 사안의 핵심적 인물인 박지원 대령 스스로가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박 대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 경로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앞부분이 부각됐던 이유가 네. 대통령의 경로가 부각됐던 이유가 그 부분이 사람들한테는 관심거리였던 거고요. 네, 네. 박 대령한테는 그 부분은 관심거리는 아니죠. 자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요. 중요한 건 이제 왜일까? 네. 왜 박 대령이 그런 의문을 갖냐면 박 대령 기억 속에는 대통령실에 전달된 게 3장짜리 보고서밖에 없다고. 네, 네. 그 내용을 보고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용 파악도 안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수사했는지 왜 이들을 처벌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 높으신 분이 경험도 많고 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인데 화를 냈다. 네. 선뜻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녹취록에서 의미 있는 말씀을 두 분이 나눕니다. 비선이 움직인 거 아니야? 비선이 움직이는. 자,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확실한 지금 우리가 증거는 없지만 네. 만약에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또 다른 선이 움직인 거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오마이뉴스의 김도균 기자가 계속 취재했던 게 있습니다. 검사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그거를 저는 처음에는 국회에서도 그게 언급될 때 그거 오해 아닌가? 오해 아닌가 했어요. 그럴 리가. 근데 쭉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렇다면 이거는 그 자발적 경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제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포항지청 검사들의 요구입니다. 요구사항이 뭐냐? 기록을 보자 내가 의견을 낼게.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검찰단이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해병대 수사단은 박살을 내버리고 결국 조사본부로 끌고 간 다음에 조사본부에 의견을 내줬어요. 검찰단에서. 어떻게 내줬나요? 기록을 줘봐. 내가 답을 줄게. 그 모습이랑 그때 포항지청 검사들이 하려고 했던 게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왜 기록을 보자 그래요? 답을 주려고 한 거예요. 이첩에 대해 의견을 내겠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때 포항지청 검사들이 만약에 기록을 봤다면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록을 봤는데 사단장을 중심으로 보면요. 사단장이 이러이러한 과오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혐의가 없는 걸로 보인다라고 만약에 검사가 포항지청 검사가 변사사건 처리와 관련된 유관기관 의견으로 휙 공문이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현상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전례가 있느냐? 없어요. 근데 이제 포항지청 검사들이 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나 이렇게 문의가 온 시점이 말이죠. 우리 김도균 기자가 써놓은 거 보면은 7월 24일부터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경로한 시점은 7월 31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 일주일 전에 이미 검사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서. 자, 이 기사의 한 대목입니다. 9번이나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검사들이. 집요했죠. 개별 통화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복수의 관계자들은 통화에서 포항지청 검사가 사건 기록을 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규정 자체는 애매하게 돼 있긴 해요, 물론. 그러나 그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게 명백한 불법이냐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이게 적법하냐 위법하냐는 걸 판단하기 전에 선제 조건으로 의심을 하는 게 뭐냐면
관례에 벗어날 때, 전례에 벗어날 때 의심을 네. 하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런 적은 없어요. 단언코. 자, 이게 절차가 군사경찰에서 경찰로 가서 경찰이 다시 검찰로 송치하는 단계입니다. 네네네. 지금 아직 군사경찰이 경찰로 넘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하러 검사가 먼저 미리 그러니까요. 보고 의견을 냅니까? 미리 보고 의견을 낸다라는 게 이런 얘기예요. 네. 뭐냐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절차에 대해서 의견을 내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밟지 않은 것 같다. 네. 예를 들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을 안 한 것 같다. 네. 심지어 부검을 해야 되는데 부검을 안 한 것 같다. 이런 정도 의견이었을까요? 네. 그렇다면 기록 목록으로도 충분해요. 네. 기록을 달라고 했다라는 건 실체를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럼 두 가지 의견이 다 가능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왜 일사단장을 여단장을 조사도 안 했느냐. 네.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데 조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사해서 넘겨라. 네. 이럴 수도 있어요. 네. 또 반대로 쭉 조사한 걸 보니까 그 법률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당신들이 특정하고 있는 과실 그건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첩에서 제외하세요. 네. 이 의견도 가능한 거예요. 둘 다가. 네. 과연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아무리 봐도 후자 아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시 정황상으로 일사단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입건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것 같아요. 포항지청 검사들이 움직인 거는 네. 이 해군 군검사들이 관심 가졌던 거와는 포인트가 달라요. 해군 군검사들도 관심을 가졌어요. 네. 네. 왜 관심을 가졌는지 이미 다 드러났죠. 그 군검사들이 작성한 진술서 녹음 파일에 나왔습니다. 네. 힘에 붙여서 해병대 수사단이 고위직들에 대해서 입건조차 못할까봐 네. 관심을 가져줬던 거예요. 거기 군검사 하나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녁이 얼마 안 남으면 내가 총대를 매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왜? 탐당 군검사가 이 고위직들에 대해 사단장, 여단장에 대해서 입건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딱 서류에 넣으면 해군 군사경찰, 해병대 군사경찰은 좀 편하게 조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군검사 의견도 이러니 조사 좀 해봐야 되겠다. 네. 그게 아니었을 때는 그 군검사가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자기가 해보니까 중령 하나도 입건하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네. 하물며 사단장? 야,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네. 해군 군검사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끼어들고 싶었던 거예요. 끼어들었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네.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전례를 봤을 때 대대장선에서 종결될까봐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자기가 의견을 내려고 했던 거예요. 네. 자, 그러면요. 그런 똑같은 관심이 네. 포항지청 검사들도 그랬을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네. 그걸 이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그 마우스가 있습니다. 네. 누구냐? 경북경찰청 경찰관들이에요. 네.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해군 포항지청 검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자기들도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첩되면 자기들한테 바로 알려달라는 거예요. 네. 이첩되면 군사경찰에서 경찰로 이첩이 되면요. 네. 자연스럽게 나중에 간다니까요. 검찰로. 네. 검찰이 뭐하러 미리 관심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건 네. 꿍꿍이 속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오해 살만하다. 네. 똑같은 논리로 혹시 사단장을 이첩할까봐. 입건할까봐. 왜냐하면 입건에 대한 정식적 통제 시스템은 없어요. 사실적 통제만 가능합니다. 네. 입건해버리는 그 권한은 네. 군사경찰이든 특히 경찰은 군사경찰에게는 법적 입건권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경찰로 넘어오면 경찰은 사건부에 등재하는 정식 입건 권한이 있거든요. 네. 그걸 막을 필요가 있을 때 좀 한마디로 압박을 가해야 돼요. 네. 입건해버리고 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입건하는 순간 피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수사 자료부에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네. 불이익이 따릅니다. 설사 그렇게 해서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네. 불송치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굉장한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포항지청 검사들이 움직였던 그 정황도 아무래도 그 우연한 경로라기보다는 네. 미리 뭔가 사전에 준비된 경로 아니냐. 왜냐하면 우연한 경로라면 그게 설명이 안 되죠. 네.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했을까? 다른건데 안 하던 짓이거든요. 그건. 그래요. 네. 그리고 그렇게 심지어 부탁해도 안 해요. 네.
바쁘다고. 그리고 또 하나 네. 이제 포인트는 이 사안이 참 특별하게 주목을 받았구나. 뭐 대통령실이건 국방부 장관에게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말이죠. 군사법원법이 2022년 7월 1일 이제 개정된 이후에는 성폭력 범죄라든지 군인 사망 사건 이런 것들은 민간으로 이게 보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말이죠. 이러한 건에 해당되는 1000여 건의 사안 중에 유독 요것만 지휘 감독권을 행사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례가 없고 네. 후례도 없을 거다 아마. 네. 그래서 우리 김도균 기자가 국방부 장관은 왜 최상병 사건에만 지휘 감독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할까?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이것도 참 유별나요? 그렇죠. 유별나고요. 네. 법적 판단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황당한 지위를 했고 관례에 어긋나는 네. 희한망측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도 네. 그 이후에도 그런 관례가 바뀌지도 않았어요.